네이밍에 관한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통 명칭이 되면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보통 명칭 외에 또 관용 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표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관용 표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보통 명사까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상품 또는 그 서비스를 그 거래계에서나 또는 일반 수요자들이 관용적으로 부르는 그런 명칭들, 이런 것은 상표 등록이 될 수가 없다. 식별력이 없고 또 독점 적응성도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직무물에 있어서 텍스라는 명칭, 우리 어렸을 때는 골든 텍스라는 직무물이 아주 유행을 했어요. 섬유 직물인데 텍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텍스라는 명칭, 이것은 직무를 관용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깡이라는 새우깡, 양파깡, 감자깡 할 때 이제 깡이라는 명칭, 이것은 그 기름에 튀긴 스낵 과자의 종류를 지칭하는 그런 관용적인 명칭이 되어버렸죠. 원래 깡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과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새우깡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 감자깡, 고구마깡, 양파깡 이런 그 깡이라는 이름 붙은 과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새우깡이 나왔을 때는 이 깡이라는 명칭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자에는 안 붙어 있었으니까요. 이 깡이라는 명칭이 그 새우깡이 처음 붙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식별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고구마깡, 양파깡 이런 다른 스낵 과자에도 이 깡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고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유사 제품에도 깡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면서 이제 깡이라는 명칭은 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표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민트는 껌에 많이 붙죠. 무슨 가글 민트, 스페어 민트, 프레시 민트 이런 껌에 많이 붙는 명칭인데 원래 민트라는 것은 박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화폐를 주조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껌과는 상관없었던 이제 그런 명칭이라서 원래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여러 가지 껌들,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껌에 이 민트라는 명칭이 붙음으로 해서 이제 민트는 껌이라는 지정 상품과 관련해서는 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칩이라는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은 이제 얇게 썰은 스낵 형태의 기름에 튀긴 과자를 말하죠. 이런 칩도 처음에는 이것이 식별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후에 포테이토 칩, 양파칩, 칩 형태의 과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는 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사업과 관련해서 사이버라는 명칭, 또 웹, WEB, 또 NET, 네트라는 명칭, 또 .com, COM 이런 명칭들은 정보통신업과 관련해서 식별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업을 관용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점 이름에 많이 붙는 무슨 가든, 그 다음에 무슨 원, 무슨 장, 무슨 성, 무슨 각, 이런 명칭들이 그 음식점과 관련해서 많이 붙죠. 주로 이제 가든이란 것은 육류, 고기류를 취급하는 그런 음식점에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삼원 가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식집에 또 무슨 각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죠. 삼청각 이런 식으로요. 또 중국 음식점에 많이 붙는 무슨 원, 무슨 성, 중국성 이런 식으로요. 동성원 이런 원, 이런 것들도 다 관용적으로 표시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이라는 술이 있죠. 일식집에 가보면 이 정종이라는 술이 많이 있는데 원래 정종은 상표였습니다. 정종이라는 것이 상표 이름이었는데 지정상품은 청주죠. 상품의 보통 명칭은 청주입니다. 그런데 이 정종이라는 상표를 붙인 제품이 나와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주라는 명칭보다는 오히려 정종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종은 상표로서의 생명이 다하고 이제는 그 청주를 가르치는 관용 명칭으로 바뀐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상표로서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상표들이 또 너무나 강력한 상표들이
관용명칭화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기술적 표장입니다. 기술적 표장. 기술적 표장에서 기술적이라는 것은 테크니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는 것, 기술한다는 것이죠. describe. 그래서 기술적 표장을 descriptive mark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지정 상품, 즉 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그런 표장을 말합니다. 이 명칭을 딱 들었을 때 이 상품의 어떤 성질을 직감시키는 것, 이런 것은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식별력도 없고 또 다른 경쟁업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상품의 산지라든가 생산지를 말하는 거죠.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시기, 이런 것들을 직감시키는 그런 명칭이나 표장들은 기술적 표장으로서 이런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생산지를 직감시키는 표장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안흥찐빵. 안흥찐빵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안흥이라는 이제 지역에서 생산하는 찐빵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안흥찐빵이라는 것은 그 찐빵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찐빵이라는 지정 상품의 성질, 생산지를 직감시키는 그런 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동갈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이라는 것은 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떤 면을 말한다 그래요. 그곳에서 생산되는 갈비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제품의 생산지를 직감시키는 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상품의 품질을 직감시키는 표장도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것이냐면 베스트, 넘버원, 나이스, 슈퍼, 딜럭스 이런 어떤 제품의 품질을 절대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명칭들도 상표가 될 수가 없고요. 또 스프린터, 자동차 이름의 스프린터, 이것도 상표가 거절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린터라는 것은 좀 빠르다라는 그런 성질을 직감시키죠. 우리 단거리 육상 선수를 스프린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속하게 속력을 올릴 수 있는 자동차의 상표명으로 스프린터를 출원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즉 그 제품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표장이다 해서 상표 등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박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파출부라고 흔히 부르죠. 그 파출부를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파견하는 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파출부에서 이 파출을 하나 따오고 전문적이라는 의미에서 박사, 그 파출박사 이런 명칭도 그 서비스, 즉 그 지정 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표장이기 때문에 상표가 될 수 없다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있대요. 우리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지만 케라틴이라는 이 단백질의 일종의 명칭인데 화장품의 상표로 케라틴을 이제 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단백질이 들어있는 화장품인 거죠. 그래서 이 케라틴이라는 것은 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원재료, 화장품의 원료인 그 단백질의 명칭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의 원재료를 직감시키는 그런 표장이다 해서 이 케라틴이라는 상표는 화장품을 지정 상품으로 하는 상표로 등록될 수가 없다고 했던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직감시키는 표장, no fire, 이거는 그 화재 방지 페인트의 그 상표로서 출원을 했던 건데 no fire, 화재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no fire 그러면 화재를 방지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직감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상표 등록이 될 수가 없다고 했고요. 또 리제너레이션 화장품,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피부를 재생시킨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상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피부용품으로 덜마페트라는 이제 그 상표를 출원했어요. DERMAPET. 여기서 이제 덜마라는 게 DERMA는 이제 피부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영어로. 그 다음에 PET, 페트는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애완동물의 피부용품이라는 이 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명칭이라고 해서
역시 기술적 표정으로서 상표 등록이 될 수 없다 했던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들,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어 그 참고서에 1200자라는 참고서가 아주 그 많은 수험생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참고서인데 그 1200개의 독해용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00자라고 불렀거든요. 이렇게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수량 이런 것을 직감시키는 그런 표장이죠. 이런 것들도 상표가 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형상을 직감시키는 표장도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물파스 같은 겁니다. 우리 파스에는 이제 붙이는 밴드형 파스가 있고요. 뿌리는 에어 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르는 액체 상태로 된 물파스가 있죠. 근데 물파스라는 명칭, 이제 처음에 이것도 이제 상표로 출원을 했던 것인데요. 액체 형태의 형상을 나타내는 명칭이죠. 그래서 액체 형태의 파스를 만드는 다른 경쟁업자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은 독점 적응성이 없다고 해서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 등록이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파스만 해서는 상표가 될 수 없고 그 앞에 뭐 현대 물파스, 네오 물파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식별력을 가진 명칭을 붙여야 비로소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격을 나타내는 명칭,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샵, 우리 가게에서는 1000원짜리 상품만 판다 했을 때 그 가격을 직감시키는 명칭을 과연 상표로 등록할 수가 있느냐. 그 1000원 샵이라는 상표를 만약 내가 독점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나 혼자만 1000원 샵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 이런 명칭은 다른 경쟁업자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가 취급하고 있는 그 제품의 가격들을 직감시키는 그런 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뭐 생산 방법이나 가공 방법을 직감시키는 표정. 예를 들어서 반건조 홍시. 반건조라는 것이 이제 어떤 생산 방법이라든가 가공 방법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반건조 홍시를 내가 상표 출원한다. 내가 만드는 홍시는 반건조된 홍시이기 때문에 나는 내 홍시의 상표로 반건조를 쓰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건조 홍시를 취급하는 다른 경쟁업자들도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공정한 경쟁이 되거든요. 나 혼자만 이런 명칭을 쓴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경쟁업자들은 그러면 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또는 시기. 시기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을 직감시키는 어떤 명칭에 이런 것이 있죠. 뭐 수족침, 수지침. 수족침이란 게 뭔가요? 손이나 발에 침을 놓는 걸 말하는 거죠. 수지침은 이제 손에 놓는 침을 말하는 거고. 자, 이런 것은 상표 등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용 방법, 이 침의 사용 방법, 사용 위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나는 새벽에 아주 신선한 식품을 배달해 주겠다. 집 앞까지. 요새 그런 거 많죠. 이 코로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이런 데서 새벽 배송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새벽 마켓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상표를 하겠다. 자,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새벽이라든가 이런 명칭은 어떤 시기, 서비스의 시기를 직감시키는 그런 표장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떤 성질을 직감시키는 표장은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직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인 상표들, 암시적인 표정들, 직감되지는 않지만 암시적이어서 약간의 숙고를 하거나 또는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기술적 표장이 아니고 따라서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알바천국이라는 걸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알바천국.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파출 박사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는데 알바천국은 상표가 등록이 됐어요. 암시적이라고 해서 이건 직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파출 박사나 알바천국이나 똑같이 다 암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직감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바천국은 등록이 됐고 또 파출 박사는 등록이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표를 보다 보면은 같은 기준을 놓고 보면은 둘 다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또는 둘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마다 이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불가리스 같은 거, 우리 유산균 음료에 불가리스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이제 그 불가리아라는 그 나라가 이런 발효 음식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불가리스가 어떤 생산지를 직감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 불가리스는 생산지, 즉 불가리아라는 그 어떤 생산지를 직감시키지는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암시적인 표장이다. 이렇게 봐서 기술적 표장이 아니고, 따라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